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조차 가늠이 되질 않는 것 같아.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냐고. 그날 황미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건 내가 아닌 김지원이었는데 재판 당시에 어떻게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들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김지원한테 제대로 당한 느낌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김유진 씨 맞으시죠? 당신을 황미자 씨 살인미 수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경찰관이 나한테 살인미 수혐의로 체포한다고 했어. 그럼 황미자가 살아남았다는 말이냐고.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곳에서 떨어졌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고. 아마 날 체포할 당시에 황미자의 사망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걸 거야. 절대로 그 인간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비록 김지원이 황미자를 밀어버리고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긴 했지만 난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황미자 그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전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있어도 괜찮다고. 난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자가 되어야 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어차피 난 성공 따위에는 애초부터 관심 없었으니까. 날 돕기 위해 헌신해준 남석 씨, 호태 씨, 그리고 강철 씨에게는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하찮은 사람 하나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제1수용동 각 방에서는 배식 준비 바랍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도록 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교도관님, 거기 3180번. 어서 나와서 배식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정말 답답하고 숨막혀 미치겠어. 3180번. 내가 하는 이야기 안 들리는 거야? 교도관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안 보이냐고.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서 배식 받으러 기어나오지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3180번. 한 번만 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정신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게 나을 거라고. 네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온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왔으면 교도소의 규칙을 따르는 게 이곳의 룰이란 것만 명심해. 괜히 3180번 너 때문에 우리 방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괜히 저 하나 때문에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분들께 피해 끼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바로 말귀를 알아들어서 좋네. 그럼 됐어. 어서 식사하고 기운 차리라고. 그리고 아까 내가 소리 지른 건 여기 방장이 3180번한테 해코지 할까봐 미리 선수 친 거니까 괜히 서운해하지는 말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아. 하지만 검찰에서 날 살인죄로 다시 기소하지 않는다면 황미자 그년이 살아있는 걸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도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 먹기 싫더라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먹어야 해. 만일 황미자 네가 살아있다면 내가 탈옥을 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하늘이 날 버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3180번, 너 사회에 불만 있는 거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왜 그렇게 혼자서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부모님 돌아가신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래, 그렇게 보였어.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앞으론 인상 좀 피고 다니라고. 네, 그렇게 할게요. 3180번, 저 아이는 전혀 속이 보이지 않는 아이 같아. 사회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라고. 오전 작업 시간이니까 수감자들은 각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합니다. 3180번. 여기서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고. 그나마 3180번이랑 나랑은 도서관으로 배정돼서 편하잖아.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이런 데 들어올 사람 같아 보이진 않은데 어쩌다 들어오게 된 거야. 혹시 큰 사고라도 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 그건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에서 무슨 일 저지르고 와서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보통의 수감자와는 다르게 3180번은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나도 모르게 왠지 정이 가는 아이 같아. 어쩌면 나 같은 사연이 있는 아이일지도 모르겠어. 수기랑 3180
3380번 둘이 있었네. 이 넓은 공간을 둘이서 청소하려면 힘들지 않은 거야? 어머, 순옥 언니, 여기엔 웬일이세요? 언니는 탕비실 청소 담당 아니셨나요? 탕비실은 앞으로 다른 방 수감자들이 청소하게 되었다고 장교도관이 이쪽으로 보내더라고. 여기는 어디를 청소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언니. 책장에 먼지만 잘 닦아내고 바닥에 물걸레질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여기 담당이 최교도관이라 검사도 널널하게 하니까 적당히만 하면 통과시켜줘요. 최교도관이 담당이면 편하긴 하겠네. 둘이 그동안 여기서 꿀 빨고 있었나 보네. 그런데 3180번, 넌 이름이 뭐야? 여기 들어오고 나서 통성명조차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나도 3180번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네. 우리끼리라도 간단하게 통성명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전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난 김숙이야. 그냥 쑥이야라고 부르면 돼. 3180번. 아니, 유진이가 나보다는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니까 쑥이야 언니라고 하면 된다고. 난 김순옥이라고 해. 3180번 이름이 김유진이었구나. 순옥 언니, 수기야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유진이니가 나랑 순옥 언니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곳 교도소 생활은 생각보다 편해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순옥이라는 저 사람,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맴도는 것 같아. 그리고 몸에서 복숭아 향이 나는 게 신기한걸? 순옥 언니는 영험한 복숭아 실령이 몸에 붙어 있어서 사람 과거와 미래를 귀신같이 맞추는 능력자야. 여기 교도소 내에서도 순옥 언니 찾아와서 점 봐달라고 하는 교도관들 뿐만 아니라 수감된 대기업 사모님 중에 순옥 언니 한번 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심지어 밖에서 면회 와서 두둑한 영치금까지 넣어주면서 점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유진이 너도 궁금하면 순옥 언니한테 한번 점 봐달라고 이야기해봐.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춘단 말이야. 순옥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순옥 언니, 유진이랑 통성명한 기념으로 점 한번 봐주시는 거 어때요? 본인이 원한다면야 못 봐줄 건 없지. 한번 봐줄까? 아니에요. 안 봐주셔도 괜찮아요. 뺄 걸 빼야지. 순옥 언니한테 점 보는 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저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점 보기 전에 특별히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도록 해. 순옥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영험하다면 황미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순옥 언니한테 어서 물어보도록 해봐. 유진이 네가 그렇게 궁금한 게 뭔데? 제 이전 시어머니였던 황미자란 여자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거 알려주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지.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도록 해. 네가 생사를 알고 싶어하는 여자가 이전 시어머니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 여자 이름 다시 한번 말해봐. 황미자예요. 이제 됐으니까 집중해서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라고.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자꾸 눈이 어두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진다고. 복숭아 도령님이시여, 당신의 눈을 통해 유진이 이전 시어머니였던 황미자란 여자의 생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령님께 비나이다.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작업 시간에는 당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진행하라고 시간이 주어진 거 모르세요? 누가 모여서 노닥거리면서 이야기 나누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발각될 시에는 도서관 청소 작업팀들 전부 다른 빡센 작업장으로 이동시켜버릴 테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최교도관님,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청소 작업해놓고 잠깐 짬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론 오해하실 일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교도소 내부 실사가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신경 써주셔야 할 겁니다. 도서관 청소 작업은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 수감동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0번은 면회 온 사람이 있으니 점심 식사 마친 후에 바로 면회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연애 온 사람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온 거지? 혹시 남석 씨인가? 아니면 호태 씨나 강철 씨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수감된 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모두가 날 떠난 줄 알았는데 누가 찾아온 거지? 더 이상 누구도 날 찾지 않았으면 했는데 누가 온 건지 모르겠네. 다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전 작업은 마쳤으니 공동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후에 신속하게 점심 식사 마치도록 합니다. 어머, 최교도관님, 오늘 점심은 수감실 안에서 먹지 않고 공동식당에서 먹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19번 방 수감자들은 모범방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한 달간 점심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윗선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큰 사고 치지 않고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잘해주셔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교도관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공동식당에서 먹어본 지가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우리 방 사람들 이번 달에 개 탄 것 같지 않아요, 언니? 그러게 말이야. 난 이번 달에도 7번 방 사람들이 모범 수감실로 선정될 줄 알았는데 의외인걸? 7번 방 애들이 거의 반년 동안 매번 모범 수감실로 선정돼서 지들끼리만 다 헤쳐먹었잖아요. 걔들만 보면 정말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대도요. 그리고 우리 방 방장이 어머님 장례식에 기유 다녀온 후로 예전과 다르게 큰 사고 치지 않아서 우리가 모범 수감실로 선정된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구석에 조용히 있는 그분을 말하는가 보네. 유진이 너도 공동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동안 사라졌던 입맛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많이 먹어두라고. 어차피 교도소에서 주는 밥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단 먹어보고 말하라니까. 모두 앉아서 점심 식사 시작하도록 합니다. 모범 수감실로 선정된 19번 방은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후 30분간 휴식한 후에 2시까지 수감실로 이동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식사하신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밥의 신이라는 곳에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파천김밥을 수감자 전원에게 지원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밥의 신에서 파천김밥을 지원해줬다고 한 거 맞지? 제니퍼 언니와 은채 씨가 아직은 날 잊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와 엮여서 불행해지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은 주변의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전부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서야 혹시나 했던 그 생각이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 나랑 엮이면 전부 불행해진다고. 맛있게 드세요, 순옥 언니. 유진아, 어서 먹지 않고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는 거야? 잠시 딴 생각 좀 하느라 그랬어요. 두 분도 맛있게 드세요. 정말 수감실에서 배식 받을 때는 구경도 못 해본 다양한 반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황미자,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자고. 세상에 미련 따위는 없더라도 황미자,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절대로 나도 못 죽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언니, 그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교도소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아까 우리 교도소에 파천김밥 지원해준 김밥이 신이라는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 죽이려다가 살인미수에 그쳤는데 아직 그 시어머니란 여자는 혼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황미자가 혼수 상태라고 한 거 맞지?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사람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도 아무 사연 없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그 여자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아서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법무부에서 2개월 동안 면회까지 못하게 면회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도소 6년 차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법무부에서 2개월 동안 면회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고? 그래서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을지도 몰라. 나도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큰 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지라도 면회가 허용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쑥이 아니가 헛소문 들은 것 같아 보이니까 교도소 내에서 떠도는 그런 뜬 소문은 믿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헛소문이라뇨? 이거 제가 8번 방 소식통 향수기한테 들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크게 성공한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교도소장한테 그 사람 잘 봐달라는 의미로 그 회사에서 김밥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말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쑥이야, 넌 어서 밥이나 먹으라고. 제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란 인간은 다시 살아서 세상을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거든. 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파천김밥이라는 이 김밥 정말 맛이 좋은데 내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확실히 성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보네. 이거 만든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다 아까 이야기한 그 여자가 사고 쳐서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맛이 있어서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을 것 같아 보인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만든 회사는 쉽사리 망하진 않을 거야. 식사 다 끝났으면 운동장에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들어갈까? 소화도 시킬 겸 그렇게 하시죠. 유진이도 같이 갈 거지? 유진이는 아까 면회 있어서 최 교도관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나? 어차피 점심시간에는 교도관들도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회 없잖아요. 언니는 여기서 10년 넘게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른 거예요? 10년 넘게 나한테 면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유진이도 같이 바람 쐬러 가도 되겠네. 함께 갈 거지? 네, 저도 언니들이랑
같이 바람 쐬러 갈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해보니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아까 순옥 언니라는 분이 말한 것 같이 나처럼 가슴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고. 유진아, 또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도 너무 자주 때리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휴식 시간에는 햇빛도 쐬가면서 수다도 떨고 하자고. 그러면 조금씩 기분이 나아질 테니까.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참, 순옥 언니, 아까 도서관에서 유진이 점 봐주실 때 복숭아 도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유진이에는 자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라 너무 궁금해 죽겠다고요. 유진이라는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 순옥 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유진이는 전혀 모르겠어. 순옥 언니, 정말 복숭아 도령님한테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그럼 제가 아까 여쭤본 황미자라는 여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나요? 미안하지만 복숭아 도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언니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런 거죠? 요즘 언니 몸이 많이 허해져서 그런 거 아니면 복숭아 철이 한참 지나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 게 아니야. 유진이 주변에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기운이 몸을 감싸고 있어서 복숭아 도령님조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살면서 유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처럼 신비로운 기운은 처음 느껴보는 거라 순간 오금이 저려오더라고. 내가 느끼기엔 마치 유진이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령 같은 느낌이 들어갔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수호령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게 아직도 기억에 계속 남아있어서 무서워 죽겠어. 유진이한테 붙어있는 수호령이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유진이한테 한 번만 더 다가오면 복숭아 도령님과 내 모가지를 날려버린다고 했어. 유진아, 혹시 너 무당이나 신기 있는 거니? 아니요. 저 사회에 있을 때는 성당 다녔어요. 그래서 그쪽이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나도 전혀 모르겠어. 이 아이 주변에는 강력한 영의 보호벽이 있어. 나 같은 허접한 사람 따위에게는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유진이라는 저 아이는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 온통 베일에 쌓인 인물 같다고. 저 인간이 재수없게 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걸까요? 혹시 우리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저거 13번 방 또라이 아니야. 저 인간한테 잘못 걸리면 여러모로 피곤해질 테니까 얼른들 피하자고. 점심 휴식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 수감실로 이동하지 않은 수감자들은 최대한 빨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교도관님이 우리를 살려줬네요. 이상한 애 오기 전에 얼른들 들어가자고요. 너 김유진 맞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난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설마 언론에 나온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그런 거라면 상관없어. 어차피 다른 사람 시선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 김유진, 너 지금 나 모른 척 하는 거니? 출세하면 사람 바뀐다더니 그동안 많이 변했네.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난 당신 같은 사람과 한가하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낼 만큼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김유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도대체 뭐지? 이 목소리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리고 얼굴에 있는 저 흉터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 어서 이동하라는 말 못 들으셨습니까? 3180번과 2111번은 빨리 수감실로 이동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 때문에 우리 방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빨리 이동해야겠어. 아까 그 여자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서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서 정신이 없어. 하지만 저 여자가 누구든 지금의 내가 신경 쓸 대상은 아니야. 지금 내 관심사는 오직 황미자, 그 인간뿐이니까. 네가 저지른 일들 때문이라도 넌 절대로 깨어나면 안 된다고. 유진아, 너 혹시 아까 그 13번 방 또라이랑 정말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 아까 그 아이 굉장히 이상한 아이니까 가끔씩 마주치더라도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유진이 너한테 좋을 거야. 언니가 전에 그 아이한테 이상한 귀신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 아니고 이상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 저승사자가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어. 그때 순옥 언니가 걔 옆에 붙어 다닌다고 말한 귀신이 그럼 저승사자였다는 말씀
말씀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소름 끼쳐서 미치겠네. 어쩐지 걔가 근처에 오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걔는 그냥 다른 교도소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갈 날은 정해져 있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아이니까 수기야 너랑 유진이는 걔랑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여. 아무튼 쟤는 다른 교도소에 있다가 왜 우리 교도소로 와서 이상한 괴담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도 그 아이랑 같은 수감실 쓰던 사람 한 명이 죽어나갔다는 소문까지 떠돌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한테 저승사자가 붙어 있다고? 아까 그 아이가 유진이 너한테 아는 척하면서 들이대는 거 보니 유진이 너도 당분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해. 수감실 내 모든 수감자들은 오후 작업이 시작되니 모두 배치된 작업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유진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얼른 가자고. 3180번은 변호인 면회가 잡혀있으니 작업장으로 이동하지 말고 바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합니다. 방금 전에 교도관님이 뭐라고 말한 거지? 변호인 면회가 있다고? 난 변호사를 선임한 적도 부른 적도 없는데 무슨 변호인 면회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3180번은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겁니까? 어서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가보자고. 여기가 변호인 접견실이니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변호인 접견이 끝나면 접견실 담당 교도관이 수감실로 안내해 줄 테니 지시에 따라 수감실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면회 잘 마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최 교도관님은 말투는 차가운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같이 느껴져. 이제 누가 어떤 일로 왔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 왜 변호인 접견실 안에 아무도 없는 거지? 설마 내가 잘못 들어온 건 아니겠지? 물어볼 교도관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지만 여기로 안내해줬으니까 그냥 기다려보자고. 내가 여기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테니까 설마 송경철이나 황미자와 관련된 인간들이 오는 건 아니겠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런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인간들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 반드시 그 인간들이 와야 해.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차가운 달빛 아래 엄마, 잊었던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유진이가 이런 곳에 와 있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 잠깐 들르게 된 거예요. 유진이가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그 인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만 확인하고 꼭 엄마한테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유진이는 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혼자 되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 견딜만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한테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엄마한테 갈 때까지만 외롭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침내 누군가 들어오네. 제발 황미자와 관련된 인간이길 바랄 뿐이야. 도대체 저게 누구야? 유진 언니, 저예요, 은채. 이런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은채 씨가 여기엔 웬일이지? 은채 씨, 여기엔 왜 찾아왔어요? 유진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유진 언니를 얼마나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유진 언니를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유진 언니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저까지 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유진 언니? 고마워요, 은채 씨. 도대체 왜 항소까지 포기하시고 누명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여자 밀어버린 거 언니가 한 짓 아니잖아요. 다들 유진 언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다들 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난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어. 아직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아내는 지낼만 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려운 걸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은채 씨. 저는 언니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끝까지 찾아가서 구해줄 거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유진 언니? 은채 씨. 그리고 언니가 엉터리 재판 결과로 수감되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분도 같이 왔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유진 언니 사건은 재심 청구만 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재심 청구만 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김유진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유진 씨의 변호와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이석임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유진 씨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과 심증적 증거만 가지고 판결이 내려진 전례 없이 이상한 재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피해자 측에서 뭔가의 로비나 인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김유진 씨는 억울하게 뒤집어쓴 모든 누명을 벗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전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을 몇 번 내서 법조계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된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김유진 씨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언니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님, 저 유진 언니랑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만 자리 피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럼 두 분 편하게 대화 나누도록 하세요. 은채 씨, 함께 온 변호사는 누가 선임해 준 건가요? 제니퍼 언니와 저 모두 같은 생각이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쪽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신 거군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 언니 면회가 원래 올해 연말까지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아까 같이 오신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언니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원래 제니퍼 선생님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 갑작스러운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같이 오진 못했어요. 출장 다녀오는 대로 유진 언니한테 면회 온다고 하셨고 꼭 안부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채 씨도 제니퍼 언니한테 제 안부 꼭 전해주세요. 호태 씨와 강철 씨, 그리고 남석 씨도 잘 지내시는 거죠? 유진 언니를 돕기 위해 호태 오빠랑 강철 씨는 내일 한국으로 귀국할 거예요. 그런데 버피도라는 분이 혹시 남석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은채 씨는 말끝을 흐리는 거지? 남석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은채 씨,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호태 오빠와 통화한 바로는 버피도라는 분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곳저곳에 수소문해봤지만 행적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실종된 것 같아 보여요. 은채 씨, 방금 전에 남석 씨가 사라졌다고 말한 거예요? 맞아요, 유진 언니. 아니야, 남석 씨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남석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송경철 선거 전날부터 남석 씨가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남석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호태 씨와 강철 씨가 곧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남석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석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그리고 은채 씨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까 황미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물어봐야겠어. 은채 씨, 혹시 황미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유진 언니가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오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온 거지? 뭘 그렇게 토끼 눈을 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살님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보살님이 저랑 제니퍼 언니에게 먼저 연락 주셔서 함께 오시게 된 거예요. 유진 언니한테 안 좋은 일 생긴 걸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진아,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내가 그날 밤에 너한테 좋지 않은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여러 번 연락했었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니? 유진이 니년이 그날 내 연락만 받았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유진이, 넌 내가 남긴 메시지도 안 본 거였니? 맞아. 황미자가 그렇게 되던 그날 밤에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하지만 너무 긴박했던 상황이라 전화 받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날 밤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보살 언니. 빌어먹을 년 같은 이라고. 도대체 왜 내 연락을 받지 않았던 거니?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꼬라지로 있는 거잖아.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은 너에게 평소와는 달리 살이 가득 차서 주변에 있던 상관없는 살기까지 붙어버리는 위험한 날이었단다. 그런 날에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벌였다면 네가 전부 뒤집어 쓰게 되는 흉한 날이었다고. 네가 아무 일도 벌이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왜 하필 그날 그런 거냐고. 언니가 그 늦은 시간에 전화했었으면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니? 만일 보살 언니 전화를 받았다 해도 아마 나는 멈출 수 없었을 거야. 그렇게 그년을 보내버리고 싶었던 거니? 그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던 거야? 보살 언니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빌어먹을 년 같은 이라고. 네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다고 하늘에 계신 네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그렇게라도 가슴 속에 사무친 응어리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뱉어내버리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을 텐데 유진이 넌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도대체 너의 엄마란 사람과 너는 어떤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이었던 거니? 하지만 네 빌어먹을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네가 아니란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네 운명대로 유진이 네가 뒤집어 쓴 누명은 벗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란다, 유진아. 은채 씨, 보살님, 황미자란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것뿐이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유진 언니가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눈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예전의 유진 언니와는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 아마도 이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 때문에 언니가 저렇게 변한 것 같아. 유진 언니, 제가 오늘 언니한테 오기 전에 황미자 그 여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담당 간호사에게 지인인 척하면서 물어봤는데 은채 씨, 제발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요. 황미자 그 여자가 깨어났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죽어야 할 인간 쓰레기들은 다시 살게 만드네. 세상은 정말 개떡같이 느껴져. 과연 신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자체도 악의 편에 서는 존재인가요? 하지만 난 절대로 포기 안 해. 아니 절대로 포기 못 해. 반드시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유진아, 그 망할년이 깨어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나한테는 나중에 유진이 네가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이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먼저 몸부터 추스리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건 들키지 않게 신발 밑에 숨겨가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하거라. 보살 언니, 이게 뭔가요? 널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물건일 테니까 자세한 건 묻지 말고 교도관들한테 걸리지 않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하거라. 내 말 잘 알아들은 거지? 이미 신은 날 버린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내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보살 언니가 날 걱정해서 챙겨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넣어두자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아, 그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거라. 그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 보내버리는데 실패한 데는 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다. 이제부터 내 모든 걸 걸고 그 인간과 나머지 쓰레기들 싹쓸이하는데 온 힘을 다해줄 테니까 끝까지 희망은 버리지 말고 나와서 언니와 함께하자꾸나. 당신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는 건가요? 보살 언니, 정말 고마워요. 네 이전 남편놈 저 세상 간 건 이미 알고 있지? 방금 전에 보살 언니가 송석구가 죽었다고 말한 거야? 유진 언니, 송석구 그 인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보살님은 송석구 그 인간이 죽은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주 인형 중에 하나가 새까맣게 타버렸단다. 바로 유진이 전 남편놈이었지. 유진이 네 전 남편놈 죽으려면 아직 명줄이 조금 더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 보니까 주변 사람이 보내버린 것 같아 보이는구나. 주변 사람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가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유진 언니가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지? 분명히 김지원이야. 그날 밤에 황미자를 밀어버린 것도 김지원이었잖아. 아마 송석구를 죽인 것도 김지원이 한 짓 같아. 네 이전 시어머니였던 황미자 그년 딸이 그런 짓 벌인 거 맞지? 대충 지금 상황 보니 황미자 그년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도망가버리고 유진이 너 혼자 독박 쓰게 된 상황같이 보이는구나. 가만히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니 김지원이 황미자를 밀던 그날 장갑을 끼고 왔던 것 같아. 아마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이 보여. 그렇다면 김지원은 처음부터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한 게 틀림없어. 김지원, 너라는 인간은 어쩜 그리도 날 끝까지 이용해 먹을 수 있었던 거니? 차라리 황미자라도 확실하게 보내버렸다면 너도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내 마음도 이렇게 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너도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불도장 산신령님께서 유진이 너는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란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내셔야 해요, 유진 언니. 두 분 모두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영치금 한도까지 꽉 채워서 300만 원 만땅 넣어놨으니까 안에서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구경만 하면서 청승 떨지 말고 전부 다 사서 쓰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보살 언니. 원래 더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영치금 계좌 한도가 300만 원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한도까지 매달 꽉 채워놓을 테니까 먼저 언니 필요한 거 사는데 쓰시고 남는 돈은 언니가 안에서 생활하기 편하게 같은 방 쓰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어주세요. 그래야 유진 언니가 안에서 생활하기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은채 너도 전에 방에 들어와 본 적 있는 거니 어떻게 그리도 자세히 아는 거야? 유진 언니 때문에 유튜브에서 교도소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안에서 이상한 사람과 같은 방을 쓰게 되면 생활하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언니, 같은 방 쓰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있는 방에는 전부 좋은 분들 뿐이라 괜찮아요.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거든요. 좋은 분들이 같은 방에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면회도 허가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유진 언니 보러 면회도 자주 올게요. 은채씨, 제가 이런 일에 엮여버려서 아무 잘못 없는 김밥이신까지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유진 언니,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니퍼 언니가 사업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매출이 올랐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언니가 뭐가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채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요? 얼마든지요. 어떤 부탁이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유진 언니. 아까 은채씨가 코태씨와 강철씨가 곧 한국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유진 언니. 죄송하지만 코태씨와 강철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한테 한 번만 들려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유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호태 오빠랑 강철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유진 언니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아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진 언니 뵈러 올 거예요. 호태 오빠와 강철 씨가 전화 통화할 때 유진 언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날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어. 어제까지만 해도 어두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서 있는 느낌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 한켠이 든든해졌어. 하지만 남석 씨만 생각하면 또다시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는 것 같아. 맞아. 보살님이 오셨잖아. 보살님한테 남석 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 왜 이제 생각한 거야? 보살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죠? 네가 전에 이야기한 얼음 사주가 졌다는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 보살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그 남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얼음 사주를 가진 그 남자는 꺼져가는 불빛이라고 보면 될 거란다. 지금 그 빛이 꺼지기 직전이야. 아마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구나. 방금 전에 보살님이 남석 씨가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그 남자는 날 위해서 모든 위험까지 감수한 좋은 사람이었다고. 어쩐지 이상하게 남석 씨만 생각하면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정작 남석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 도움이 못 되는 내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나는 이 안에 갇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보살님이라면 아마 남석 씨가 있는 곳을 알아내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보살님께 한번 물어봐야겠어.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보살님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야. 유진아, 너 나한테 무슨 불만 있는 거니? 왜 그렇게 고양이 눈을 해서 싸가지 없이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유진 언니 눈빛이 왜 저렇게 비장해 보이는 거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니겠지? 보살님,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탁이라고? 무슨 부탁인지 들어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도록 하마. 보살님, 제 부탁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도대체 유진 언니는 보살님께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유진아,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왜 그렇게 무대포로 나오는 거니? 언니가 부탁 안 들어주면 마이너스 90% 된 주식 잘라내듯이 손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보살 언니. 요년 봐라.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도 맹랑한 건 여전한걸? 언니는 유진이 네 이런 모습이 좋아서 널 좋아하게 된 거라고. 당돌한 년 같으니라고. 유진이가 저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보통 부탁은 아닌 것 같으니 꼭 들어주고 싶어지는걸? 원래 거래라는 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만일 언니가 부탁 들어주면 유진이 넌 언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제 목숨과 명줄까지 전부 보살님과 신령님께 드릴게요. 어차피 네 명줄은 그리 길지도 않아서 값어치도 없어. 그러니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언니한테 자주 연락이나 한다고 약속하는 조건이면 된단다. 유진이 네 부탁은 언니가 꼭 들어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부탁이 뭔지나 말해보거라.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유진 언니가 저렇게 고집스럽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도 무슨 부탁인지 너무 궁금해. 보살님, 제발 남석 씨 좀 살려주세요. 역시 아까 유진이가 언급한 얼음 사주를 가진 남자 이야기였어. 네 간절한 마음을 보니 그 남자 역시 네 엄마만큼이나 유진이 너에겐 큰 자리를 차지했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 남자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빌어먹으려니 왜 이리도 어려운 미션을 나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네. 사람 찾는데 귀신인 동생한테 부탁한다면 그리 어렵진 않을 거라고. 얼음 사주를 가진 놈이라 빨리 찾기만 한다면 살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져. 보살님, 남석 씨 꼭 살려주실 수 있는 거죠?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제발 그 남자 좀 꼭 살려주세요. 보살님, 그래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유진이 너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언니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 두 번은 떠나보내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거라. 내 동생이 사람 찾는데 귀신 같은 무당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 얼음 사주 가진 놈 살리려면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언니는 빨리 그 놈 찾으러 나가봐야 할 것 같구나. 언니가 유진이랑 한 약속은 꼭 지켜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있도록 하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남석 씨 꼭 살려주셔야 해요. 썩을년. 아무튼 너 때문에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동생이랑 오랜만에 연락해야 할 것 같구나. 그럼 언니는 먼저 나가도록 하마. 그놈 찾은 후에 다시 면회올 테니까 유진이 넌 몸이나 잘 챙기고 있거라.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교도소장님께서 보살님을 뵙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교도소장님 전 봐주시다가 중요한 말씀하시던 중간에 나오시는 바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며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언제쯤 다시 이어서 전 봐주실 수 있는지 교도소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라 하셔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일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에 유진이 면회 올 때 봐준다고 니들 대빵한테 말하고 교도소 안에서 유진이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전하도록 하거라. 원래 수감자 면회는 한 번씩만 되는 건데 보살님이라서 교도소장님께서 특별히 편의를 봐주신 건 아시죠? 그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니들 대빵한테 꼭 전해줘야 할 말이 하나 있으니 가서 꼭 전하거라. 말씀해주시면 교도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대빵 앞으로 살 날이 5년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내가 부적 한 장 써주면 그 명주 30년은 더 늘릴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나 면회 올 때까지 유진이 잘 챙기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달해. 내 말 알아들은 거야? 네, 보살님. 교도소장님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유진 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겉으론 차가운 척해도 마음은 따뜻한 분 같이 느껴져. 나 지금 엄청 바쁜 일이 있으니까 길막하지 말고 얼른 비키도록 하거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찾는 데는 동생만한 애가 없을 테니까 어서 전화해봐야겠어. 언니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야? 썩을년 같으니라고 언니가 동생한테 전화하는데 뭐 잘못된 거라도 있니? 나랑 통화하는 거 기분 나쁘면 언니가 전화 끊어줄까? 언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네. 너도 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주둥이 털어대는 건 여전하구나. 그렇게 까불다가 나한테 쥐어터지고 나중에 눈물 질질 짜면서 그럴 줄은 몰랐다는 둥 하면서 울던 년이 이제 많이 컸구나. 그동안 우리 보경이 잘 지낸 거니? 난 잘 지냈어, 언니. 효경 언니도 별일 없이 잘 지낸 거지. 그래, 언니도 잘 지냈단다. 언니, 지금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서 전화한 거 맞지? 빌어먹을 년 같으니라고. 너도 이제 제법 무당년이 되어서 그런지 눈치 한번 빠르구나. 보경아, 언니가 급한 일 때문에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아주 급하게 찾아야 할 사람이 한 명 있단다. 지금 명줄이 거의 끊어져가는 중이니 최대한 빨리 찾지 않으면 저 세상 가게 생겼다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찾는 데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 건 언니도 잘 아는구나. 아무튼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사람에 관한 내용만 바로 말해봐. 그리고 지금 나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따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서울에 올라와 있다고? 마침 잘 됐는걸? 그럼 보경이 네 말대로 좀 이따 만나서 이야기하자꾸나. 은채 씨, 많이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서 면회까지 와주셔서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유진 언니. 그럴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은채 씨. 그리고 변호사님, 재심 청구에 관한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집에서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김유진 씨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두 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황미자 그 인간은 깨어났고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김지원은 사라져버린 상황이네. 결국엔 김지원이 자기 친엄마인 황미자에게 복수하는데 난 멍청하게 이용만 당한 셈이라고. 차라리 네가 황미자를 끝내버렸으면 제대로 끝내버렸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김지원, 어차피 너도 황미자랑 똑같은 년이야. 3180번 변호인 면회는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배려해 주신 덕분에 면회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님, 저는 바로 작업실로 이동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180번은 작업실로 이동하지 않고 수감실 내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게 하라는 교도소장님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감실 내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저도 다른 분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가서 돕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교도소장님의 지시사항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3180번은 바로 수감실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3180번. 네, 말씀하세요, 교도관님. 아닙니다. 이제 수감실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 교도관님이 말을 하려다 마는 거지? 지금은 남석 씨를 살리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해.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남석 씨, 황미자에 대한 복수에만 눈이 멀어. 남석 씨 걱정은 하지도 않은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결국은 남석 씨도 나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남석 씨는 강한 남자니까 꼭 살아있을 거라고. 보살님께서 남석 씨는 꼭 살려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약속은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작업장에서 빡세게 똥 치우다 왔는데 3180번 넌 수감실 안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있었던 거니? 내가 전부터 너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제 열받아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니까 3180번 넌 오늘 나한테 교육 좀 받자고. 언니, 잠깐만 차 좀 세워봐.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언니가 찾는 그 사람이 느껴진다고.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벽다귀인지 모르겠지만 여긴 모두에게 공평한 교도소라고. 니까짓 게 뭔데 왜 너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냐고. 너 돈이 많아? 아니면 빼기 좋은 거니? 네가 여기 들어온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선배들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너 혼자 세상 무너진 것 같이 그런 표정으로 죽상하고 있으면 누가 감방에서 내보내준다던?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너 혼자 산다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이게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눈가를 그렇게 치켜뜨는 거야? 너 정말 나한테 제대로 한번 깨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 네 부모가 교도소 들어와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라고 가르치든?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니년 귓구멍이 막혀서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 네 부모가 교도소 들어와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라고 가르쳤냐고 했어. 왜 열받니?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면 어디 한 대 쳐보던가. 이제 그만두래. 왜 다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야. 어서 풀고 그만 좀 하라고. 맞아요. 유진이가 그동안 수감실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 끼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요년 봐라. 아주 맹랑하네. 내가 그러면 무서워서 쫄 것 같아 보이니 어디서 어린 년이 겁대가리 없이 까불고 있는 거냐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우리랑 깡패 말자 언니를 날려버렸어. 그동안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엄청 짜증났었는데 10년 묵은 체중이 한 번에 내려가는 것 같은걸? 유진이가 그동안 얌전히만 있어서 그냥 조용한 애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힘을 숨기고 있는 힘순찐이었나 보네. 말자가 한 번에 기절해버린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수기야, 혹시라도 교도관님이 우리 방에서 싸움 난 거 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 앞에서 안 보이게 막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서 안 보이게 그 앞에 서 있으라고. 네, 알았어요 언니. 역시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하고 있는 언니 짬밥은 무시 못하겠대도요. 너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부모님 욕하면 다음에는 강냉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털어버릴 테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유진이 쟤 정말 멋지다. 오늘부터 유진이 옆에만 붙어다니면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은데?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에서 살 뺀다고 다 같이 스쿼트 하느라 조금 소란스러웠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끄러웠다면 주의하겠습니다. 교도관님. 수감실 내에서 운동까지 하면 다른 수감실까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으니 앞으로 운동은 휴식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만 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그럼 저녁 배식 시간 전까지 조용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따 뵐게요. 교도관님. 교도관님도 편하게 휴식 좀 취하고 오세요. 최 교도관님 가신 거야? 네, 이제 최 교도관님 가셔서 안전할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말자 언니 아직도 기절해서 못 일어나는 상태인 건가요? 아직도 기절해서 깨어나질 못한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겠지? 기절한 척하지 말고 일어나. 내가 너 실눈 뜨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었어. 앞으로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3180번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까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얌전히 있어야겠어. 만만해 보여서 괜히 나댔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3180번 언니를 저의 영원한 언니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한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인간 비굴해지는 모습 봐. 전형적인 강약액강의 비굴한 인간 스타일이라고. 말자 언니가 유진이를 언니로 모시는 거면 앞으론 서열이 내 아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쑥이야, 너 그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저 인간은 왜 유진이한테 당하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네가 닥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너 깡패야. 왜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야? 쑥이야, 제가 먼저 선 넘는 소리에서 그런 거라고요. 됐고 앞으로 쑥이야 언니한테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해된 거야? 알겠어요, 유진 언니. 갑자기 나한테 동생이 생겨버린 것 같은데 안 그러니 말자야? 쑥이야, 너 다음에 걸리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라고. 네, 쑥이야 언니. 우리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봐요. 모두 밖에서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 들어와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상처 주면서 싸우지 말고 힘이 되어보자고요. 유진이라는 저 아이, 영혼이 맑은 아이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곳에 들어올 만한 아이가 아닌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말자가 방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괴롭혀왔는데 앞으로 얌전해질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녁 배식 시간이니까 수감실 내부에 있는 수감자들은 배식 받을 준비합니다. 사모님이 항소까지 포기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정신이 멍한 상태야. 아무리 사모님이 그 마귀 얼멈한테 사무치게 깊은 원한이 있다고 해도 사모님이란 분은 누군가를 죽일 만한 행동을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나마 은채 씨와 제니퍼 선생님이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서 재심 청구를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 빌어먹을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들어올 때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 모두가 마지막에 모였을 때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기가 전부 책임진다고 해놓고 사모님을 저렇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도 되지 않고 잠수는 왜 탄 거야? 설마 그 스마트한 아저씨 사모님 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양계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사모님을 대신해서 박살내버릴 거라고. 당신이 사모님을 지키지 못했으니 유진이는 내가 지킬 거라고. 사모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알고도 계속 외국에 머물러야만 했던 게 너무 괴로웠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버피도 선생님께서는 연락조차 되질 않아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어차피 송경철이 구속됐다는 사실은 뉴스로 확인했으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버피도 선생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뿐이 절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보여. 그리고 그날 밤 사모님은 절대로 황미자를 밀지 않았어. 내가 김지원이 황미자 미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버피도 선생님 연락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모님이 한 짓이 아니란 걸 증명했다면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으셨을 거야. 사모님께서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되신 건 전부 내 탓이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증명하면 될 거라고. 김지원 그 인간은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 모든 걸 사모님한테 떠넘기고 사라져버리다니. 넌 내가 꼭 잡아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어버린 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모님 나오게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강철이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 그런데 다리에 또 쥐가 나기 시작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 거냐고. 유진아, 그런데 너는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 같지는 않은데 밖에서 무슨 사고 치고 교도소까지 들어오게 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쑥이야, 넌 유진이가 이야기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불편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온 상황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말하기 불편한 건지 모르겠네. 말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대신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는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 쑥이야, 쟤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시작하려나 보네.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된 건 10년 넘게 나 괴롭혀온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화가 폭발해서 사고 쳐서 들어오게 된 거야. 이제 쑥이야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어. 쑥이야 언니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고? 10년 동안 날 지네 집 종년 취급하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치가 벌벌 떨릴 정도야. 신우라는 년도 지엠이랑 똑같아서 싸가지가 정말 없었거든. 그러다 시어머니란 여자가 쓰러지게 돼서 힘들게 병수발도 하고 똥까지 치우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딸려는 지엄마 투병하는데 단 한 번도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어. 그 와중에 남편 놈까지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망쳐놓은 시어머니란 여자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렸어. 정말 충격적이야. 그리고 신우년이랑 남편 놈까지 차로 밀어버려서 식물인간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수해서 스스로 내 발로 이곳에 오게 된 거야.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언니, 바로 저기야. 그 남자의 기운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 보여.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고.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한국 땅을 밟아보는 건지 모르겠네. 프랑스라는 곳에 가기 전까지는 마냥 좋은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했었어. 그나마 버피도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호텔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그나저나 내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까지 잘 연락되던 버피도 선생님이 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원래 송경철이 구속되면 바로 입국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국 직전에 자신이 따로 연락 주기 전까지는 입국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사모님이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버피도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라도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사람은 절대 아니야. 분명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든든했었는데 막상 버피도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사모님과 버피도 선생님의 관련된 일은 강철이와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이상하게 느낌이 좋질 않아. 빌어먹을 한국 땅을 이제야 밟게 되네.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자기는 잠수 타버릴 거면서 왜 나는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냐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호태영과 만나는 대로 내일 바로 사모님 얼굴을 뵈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 것 같아.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네. 저기 오는 거 강철이 같아. 강철아, 여기야. 못 보던 사이에 더 멋져진 것 같은걸?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강철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낸 거야? 호태영, 형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 거죠? 저도 형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 안 기다렸어. 1시간 정도 기다렸나? 그렇군요. 못 보던 사이에 저만큼은 아니지만 형도 멋져진 것 같은데요. 고마워 강철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너도 미국에 있는 동안 사모님 소식은 들은 거지? 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빌어먹을 스마트한 아저씨가 자기가 연락 주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요. 처음엔 송경철만 구속되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해놓고 왜 출국 전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전달한 건지 모르겠어요. 버피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강철이, 너도 버피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연락이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모님께서 교도소까지 들어가시게 된 상황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잠수까지 타버리면 어쩌라는 말이냐고요.
있었어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 저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요. 나도 강철이 너랑 똑같은 상태라고. 아무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선은 사모님 댁으로 이동해서 뭔가의 계획을 세워보자고. 호태영 말대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서둘러 나가보자고요. 근데 은채 씨는 형 마중하러 안 나온 건가요? 아까 은채 씨랑 통화했는데 오늘 사모님 면회 다녀오느라 사업 관련된 일본 일정을 내일로 미뤄놔서 바로 일본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어. 아마 내일 일 마치는 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내일 보게 될 거야. 그나마 은채 씨가 사모님을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만약에 은채 씨까지 사모님을 챙기지 않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버피도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 사모님을 도와드리자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교도소에서 나오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모님이라는 분은 전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분인 거 형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야. 형,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어서 서둘러라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보자고요. 알았어, 강철아. 빨리 이동해야 할 테니까 서둘러 택시라도 타고 가자고.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렌트카 예약해서 이리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거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마침 저기 도착한 것 같네요. 렌트카 출장 요청하신 윤강철 사장님 맞으시죠? 네, 제가 윤강철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차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고생하시는데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형, 사모님께서 거지 같은 1심 판결이 난 후에 왜 항소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막까진 모르겠지만 은채 씨한테 대략 들어서 알고 있긴 해. 궁금하니까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1심 재판 때 은채 씨와 제니퍼 선생님께서 사모님 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해줬지만 사모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했어. 도대체 사모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나도 은채 씨한테 전화로만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 은채 씨 말로는 1심 재판 때 사모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모님 자신 때문에 김밥이신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회사 대표직에서도 사임하셨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제니퍼 선생님과 은채 씨가 김밥이신 공동대표로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 사모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마귀 할멈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그날 밤에 형도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 맞아. 정말 사모님께서 그 마귀 할멈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건가요? 내가 아는 사모님이라는 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야. 황미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건 사모님이 아니야. 그곳엔 그 마귀 할멈과 형 그리고 사모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럼 그 마귀 할멈이 스스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사실 그곳엔 한 명이 더 있었어. 호태영 사모님, 마귀 할멈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고.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혹시 그 스마트한 아저씨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건가요? 아니야, 버피도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안 계셨어. 그럼 도대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궁금하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좀 말해주세요. 김지원이 거기에 함께 있었어. 사모님 전 남편 놈과 결혼한 그 여자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마귀 할멈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건 그 여자란 말인가요? 그래, 맞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어쩐지 그 여자 예전에 봤을 때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느꼈어. 왜 사모님은 그런 여자를 그곳에 함께 데려온 건지 모르겠네. 그 여자가 도대체 마귀 할멈과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했는지 형은 그곳에 함께 있었으니 알고 계신 거죠? 그건 딸 같은 며느리 210화 보면 전부 나오잖아. 그리고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해서 213.7화 보면 김지원이 무슨 짓을 꾸며서 사모님이 저렇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나온다고. 강철이 너 전에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했잖아. 아직도 안 본 거야?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거기 여자애들이 절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짬뽕툰 보는 걸 깜빡했었는데 최근에 멤버십에 업로드된 점호와 보니까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무슨 일까지 겪었는지 자세히 나오는 것 같네요. 강철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같이 뭐 좀 먹고 들어가지 않을래? 형은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안 드신 거예요?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이 영 별로더라고. 그래서 한국 도착하면 먹으려고 일부러 속을 비워둔 거야. 마침 저도 출출하긴 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사모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24시간 오픈하는 음식점이라도 찾아봐야겠는데요. 마침 김치찌개 집이 보이는데 저기로 가는 건 어떨까요? 김치찌개 좋지. 그동안 프랑스에서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래서 프랑스 있는 내내 김밥이신 1호점에서 파천김밥만 사 먹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한국의 맛을 느껴보자고요. 근데 형, 어서 들어가지 않고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교도소 안에서 힘들게 계실 텐데 우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저도 그 마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기운 차려야 사모님을 그곳에서
찾아서 꺼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내일 사모님 얼굴을 봐야 사모님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형도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 강철이 네 말이 맞아. 아마 사모님은 우리 걱정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들어가자고요. 오랜만에 은채 씨와 보살님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 강철 씨와 호태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남석 씨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꼭 말해야 해. 두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보살님은 남석 씨를 찾으셨을까? 제발 남석 씨한테만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깜짝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절규하는 여자 비명소리 같이 들렸어. 혹시 다른 수감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언니, 안타깝지만 이 남자 이미 저 세상 사람 된 것 같은데. 불쌍하게도 이 남자 정말 숨이 끊어진 것 같아.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고. 이 남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삶을 살아온 남자였어. 마치 유진이의 삶을 보는 것 같이 느껴져. 어떻게 자신의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의 무게를 그이도 당당하게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온 걸까?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쉬어서 가슴이 아파올 정도야. 유진이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겠어. 언니 미친 거야? 설마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수감실에서 뭔가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보인다고.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절규하는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아. 준옥 언니,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나도 쑥이야 너처럼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 듣고 자다 놀라서 일어난 거라고. 유진이도 깨어 있었네. 유진아, 너도 비명소리 들은 거니?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수감실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1년 전쯤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종종 이런 일이 생기긴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 유진이 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전에 있었던 369번 그 이상한 여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맞아. 쑥이야, 넌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구나. 369번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수감실 사람들과 교도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그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건가요?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야.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쑥이야,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어떨까? 모든 수감자들은 방금 전에 들린 비명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수감실 내부에서 취침하도록 합니다. 만일 시끄럽게 떠들거나 취침하지 않으면 해당 수감방은 벌점을 부여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 나서 수감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깨버렸는데 무슨 잠을 계속 자라고 하는 거야. 이 상태로 잠들었다가는 꿈에 처녀귀신 나와서 바로 가위 눌려버릴 것 같다고. 준옥 언니, 4번 방에 3년 전에 그 귀신 또다시 나타난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여자도 보름날 그랬고 369번도 보름날 그랬었잖아. 그러고 보니 순옥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보름날에만 그런 것 같네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갈 것이지 그 여자는 왜 자꾸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에 369번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또 나타난 거 보면 그 여자 여기서 무슨 한 맺힌 일이라도 겪은 거 아닐까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4번 방에 무당이라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쑥이 아니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준옥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4번 방 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 말이야. 그 귀신이 왜요? 궁금하니까 얼른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알려줘봐야 괜히 기분만 찝찝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궁금하다니까 말해줄게. 4번 방에 붙어 있는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전 그 여자도 아니고 369번도 아니라고. 제가 방금 전에 전달한 지시사항 잊으신 겁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취침하도록 합니다. 지금 잠들면 악몽 꿀 것 같은데 이제 꼼짝없이 강제 수면을 취해야겠네요. 잘 자요, 순옥 언니. 유진이도 잘 자. 두 분도 편안히 주무세요. 호태형,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거리라도 좀 사가지 않을래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급하게 먹다 보니 속이 좋지 않아서 마침 탄산이 땡겼거든. 여기 편의점, 전에 강철이 네 가짜 아버지 역할 대행하던 분이 일하던 편의점 아니야?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건데 정말 그 편의점이 맞는
않는 것 같네요. 그분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 혹시 그분 아직 저 가게에 계시진 않겠지? 사라진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제가 송경철금고 타워버린 순간 그분들 미션도 완전히 끝나버렸을 테니 아마 저희처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절대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역시 전에 아버지 역할 대행했던 분은 없는 것 같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분 모두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일하는 동안 정말 친아버지 친어머니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 아쉽긴 하네. 아마 두 분은 잘 살고 계실 테니 지금은 사모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은데 왜 사모님만 저토록 힘든 상황이 된 건지 모르겠다고. 성질 같아선 짬뽕 작가님 집에 찾아가서 한번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 출연이 힘들어질지도 모를 테니까 꼭 참자고. 강철아, 뭐하고 있는 거야? 편의점 알바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계산부터 하고 들어가자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계산해주세요. 고작 이 동네 떠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마치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지금 돌아보면 사모님 가게 도우면서 배달할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강철이 넌 이제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잖아. 형,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돈이 있다고 삶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강철아, 평소에 너답지 않게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돈 한 푼 없어도 좋으니까 사모님과 함께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도 벌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겼지만 사모님만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요. 사모님 구속되었다는 뉴스 본 그날 이후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사모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강철이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전부 나 때문에 생긴 일 같아. 황미자를 밀어버린 건 분명 김지원이었다고. 그런데 왜 사모님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있어야 하냐고. 사모님, 제가 그곳에서 꼭 꺼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 사모님 꺼내드리는 데 드는 돈은 제가 전부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한번 지행해보자고요. 돈을 왜 너 혼자 낸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돈은 더 많으니까 내가 낼 거라고. 아, 맞다. 이미 은채 씨와 제니퍼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어. 간신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래도 모두가 아직 사모님을 잊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사모님같이 좋은 분 곁에는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 뿐일 거라고. 강철아,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요. 이야기하다 보니 빠르게 도착했네요. 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 년 만에 오는 건 아니라 변한 게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전에 사모님과 함께 이 집에 있었을 때가 참 좋았었어. 사모님은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으셨나 보네. 언제든 찾아오라는 의미인가 봐. 역시 사모님이야. 맥스가 집에 있었어. 맥스, 그동안 잘 지낸 거니? 형이 우리 맥스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맥스, 그동안 잘 지낸 거야. 형도 왔어. 형도 우리 맥스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이제 이 집에 사모님만 다시 모셔오면 될 거야. 그럼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형, 근데 집이 왜 이리 깨끗한 거죠? 그리고 맥스도 건강해 보이는데 이 집에 누가 사는 건가요? 은채 씨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 사모님이 쓰시던 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야. 형, 이제 별채로 이동하자고요. 형, 이제 사모님을 교도소에서 꺼내드려야 하니까 저랑 머리 맞대고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강철아, 오늘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피곤한데 내일 맑은 정신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호텔이 예전 같지 않게 왜 저렇게 소극적이지? 혹시 돈 좀 생기더니 사람이 변한 건가? 피곤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 이야기하자고요. 오전 작업 시간이니 수감자들은 각자 배치된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언니, 유진아, 얼른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작업하자고요. 어제 그 비명소리 듣고 깼다가 다시 잤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질 않네. 어머, 언니도 그런 거예요? 저도 계속 뒤척이다. 간신히 잠들었는데 꿈에 물귀신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쫓기는 악몽까지 꿔버렸다고요. 유진이 넌 악몽 꾸지 않고 잘 잔 거야? 네, 저는 밤새 너무 개운하게 잘 잤어요. 어머, 유진이 넌 어떻게
왜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까지 듣고 그리도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거니? 저는 귀신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건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밖에 없다고. 전에 저한테 누가 지금 한 말 똑같이 하더라고요. 쑥이야, 너한테 귀신보다 무섭다고 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한 거야? 누구긴 누구겠어요. 이전 시아버지란 사람이죠. 제가 눈깔 돌아가서 자기 마누라 산소호흡기 뽑아버린 후에 저 세상 보내버리고 자기 아들, 딸까지 차로 밀어버린 후에 식물인간 만들어버려서 그런가 경찰서에서 저 보자마자 귀신보다 무서운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인간들이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였던 그 인간도 보내버리고 왔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와서 아쉬운 마음뿐이네요. 만일 내가 쑥이야 네 입장이었더라도 똑같이 했었을 거야. 어디 감히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 부모까지 욕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나 같았으면 승용차로는 성에 안 차서 트럭으로 싸그리 밀어버렸을 거라고. 호태영이 왜 안 보이는 거지? 맥스 데리고 아침 산책이라도 나은 건가? 이건 웬 족지야? 호태영이 남기고 간 것 같은데. 강철아,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앞으로 나 못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 살아.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니지. 호태영이 써놓은 이 말은 더 이상 사모님과 엮이기 싫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거기에 앞으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써놓았으니 완전히 마음 떠난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던 호태영이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 뒤통수 때리고 배신할 사람은 아닌데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돈이 사람을 바뀌게 만든 건가? 아니야. 어제 차 타고 오면서 나와 했던 이야기만 돌이켜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호태영이 이런 쪽지 남기고 사라진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이게 전부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사라진 다음부터 시작된 거라고. 모든 게 점점 더 악화돼가면서 꼬여가기 시작했어. 분명히 지 입으로 사모님은 끝까지 지켜준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오랜 동안 잠수까지 타버린다고. 송경철은 한참 전에 구속돼 버렸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무 연락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그 인간 정체가 정말 의심스러워. 내가 전에 송경철 금고에서 털어온 골드바 그 인간한테 맡겼었잖아. 설마 그 골드바 들고 튀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 골드바 양을 봤을 때 좋기 50억 이상은 돼 보였는데 아까워 미치겠네. 그때 출국하느라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도 엄마한테 사들인 집에 잠실러서 마당에라도 묻어놓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난 전호태 그 인간 같은 속물이 되지는 말아야 해. 지금 중요한 건 사모님을 꺼내드리는 일이라고. 오전에 바로 사모님 면회 갔다가 그 스마트한 아저씨 찾을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아. 둘이 해도 힘든 일인데 나 혼자 해야 하니 정말 빡셀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사모님은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켜드릴 거야. 지금의 내 마음 상태로는 떳떳하게 사모님을 뵐 자신이 없어. 결국 난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것 같아. 청소 작업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교도관님, 바닥이나 책꽂이에 먼지 하나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작업 마치게 되면 19번 방 수감자분들은 공동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관님, 저희가 그런 걸 잊을 리가 있겠어요? 참, 최 교도관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간단한 거라면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이야는 눈치 없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잠시 후에 교도관들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하니까 물어볼 게 있으시면 빨리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어젯밤에 들렸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 혹시 4번 방에서 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 다른 분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이면 수감실 사람들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그렇지만 수감동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4번 방에서 한 명 죽어나간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교도관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하니 작업 잘 마친 후에 공동식당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교도관님. 최 교도관님 난감하게. 쑥이야 너 눈치도 없이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였어요. 최 교도관님이 얼버무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 또다시 4번 방에서 한 명 간 거 같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냥 이야기해 주셨을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고. 어젯밤에 두 분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4번 방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난 그냥 어젯밤에 두 분이 농담으로 이야기한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 거라면 너무 오싹해. 오늘 점심도 공동식당에서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유진이 너도 그렇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넌 여기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유진이 너도 나랑 순옥 언니 같이 여기 오래 있다 보면 그건 마치 고급 호텔 뷔페같이 느껴질 거라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여기 청소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낫겠어. 괜히 늦었다가 우리 수감실이 벌점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바닥걸레질 할 테니까 유진이 넌 책꽂이 먼지만 깔끔하게 제거 부탁할게. 마무리 작업은 유진이랑 제가 할 테니까 순옥 언니는 조금 쉬고 계세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책이 떨어져 버렸네. 책 사이에 꼽혀 있는 종이는 뭐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볼까? 도대체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박교도관을 조심하라고? 유진이 넌 청소하다 말고 또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유진아, 이제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으니까 서둘러 공동식당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어. 순옥 언니도 얼른 가자고요. 도서관 청소는 제대로 마치신 거죠? 그럼요. 저희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놨으니까 최 교도관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서관 상태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점심 식사 시작하도록 합니다. 박 교도관님, 교도소장님께서 아까부터 찾으시더라고요. 소장실로 서둘러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아까 그 쪽지에 적혀있던 박교도관이라는 사람인가 보네. 그다지 느낌이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아. 유진이는 어서 먹지 않고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아마 호텔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진수성찬 보고 넋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기 있는 분도 교도관인가요? 저분은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관리해주는 박교도관님이야. 혹시 유진이 너랑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처음 보는 분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박교도관 개인 사정 때문에 여름에 휴직했다가 얼마 전에 복직한 걸로 알고 있어. 거기에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만 관리하는 교도관이다 보니 우리가 공동식당에 나오지 않는 한 마주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랑은 크게 관련 없는 사람이라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유진아, 뭐 신경 쓰이는 거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얼른들 식사 마치고 운동장에 가서 햇볕이나 쐬는 게 어떨까? 순옥 언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답답한 교도소 안에서 제가 누리는 유일한 사치가 점심시간에 광합성하는 거잖아요. 운동장에서 어제 그 이상한 여자 또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모두 식사 마치는 대로 휴식 취한 후에 바로 수감실로 이동해서 오후 교육 받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최 교도관님, 오늘은 무슨 교육 받는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오늘은 외부 강사분 초빙해서 한식 요리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지루하진 않으실 겁니다. 사모님을 뵈러 교도소로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 그날 밤 사모님과 금화계열 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스마트한 아저씨와 호텔까지 세트로 잠수 타버렸으니 모든 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어버렸어. 세상엔 왜 이리도 뒤통수 때리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제 들어가서 면회 신청을 해놔야겠네. 수감자 면회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오늘 바로 면회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면회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온라인이든 방문 접수든 간에 최소한 하루 전에는 예약하고 오셔야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말인가요? 난 오늘 안에 있는 분을 꼭 만나야 한다고요. 민원인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가 그런 거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럼 오늘은 사모님을 뵙지 못하고 내일이나 되어야 뵐 수 있다는 말이야. 한국에 들어온 후로 시작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꼬여버리는 것 같아.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단 이 근처 호텔 잡아서 하루 묵는 게 낫겠어. 면회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 내일 면회 올 거니까 그냥 접수해주세요. 이 면회 신청서 작성한 사람이 저분인가? 네, 저분이 작성하신 거 맞습니다. 오늘 면회 가능하도록 처리해드려. 3180번은 지금 바로 면회가 있으니 면회실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방금 교도관님이 면회라고 한 거야? 어제 은채 씨와 보살님이 왔다 가셨는데 도대체
도대체 누가 또 연애를 왔다는 말인지 모르겠어. 설마 보살님이 벌써 남석 씨를 찾으신 건가?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어머, 유진이 얘 봐라. 어제도 면회했는데 오늘도 또 누가 면회 온 건가 보네. 우리 유진이 면회 가나 보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건 변함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유진이 보러 누가 왔을까? 이 여자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지고 소름 끼치는 건지 모르겠어. 유진아, 나랑 이야기 좀 하고 가지. 그냥 갈 거야? 유진아, 저 또라이 상대하지 말고 얼른 가자. 우리 유진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냉정해졌네.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순 없어. 은채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모님을 지켜드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황미자를 밀어버린 게 나였다고 하면 사모님께서는 풀려나실 거라고. 자수하러 왔습니다. 범죄자가 자수하러 왔는데 얼른 잡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범죄자 보고도 그냥 내비두는 겁니까? 선생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술 드셨으면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내가 술 먹고 경찰서에 와서 꼬장 피울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 같이 보여? 닥치고 어서 여기 소장 불러오라고. 선생님, 제가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조금만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살인미수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해도 한심하고 멍청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나부랭이들은 나 하나 잡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이놈들한테 잡혀주려고 온 거야. 어서 잡지 않고 뭘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거냐고. 경찰서 출입기자들은 전부 여기 와서 취재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멍청한 경찰놈들의 썩어빠진 현실이라고. 처음에는 오늘은 면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면회 허가가 난 건지 모르겠네.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사모님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날이 이렇게도 추운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 따뜻하게 입을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지만 교도소 내로 물건 전달은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야. 영치금이라도 두둑히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사모님 앞으로 영치금까지 만땅으로 넣어놔서 지금 현재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현재 짬뽕경찰서에 나와 있는 김짬뽕 기자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경찰에 자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니까 얼른 잡아가라고. 기자들은 이거 전부 일면에 탑으로 올려. 지금 바로 나 잡아가지 않으면 내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여기 경찰서장 모가지 나라라게 해줄 테니까 얼른 잡아가라고. 그리고 유튜버들, 니들 빨리 라이브 켜지 않고 뭐하는 거야.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요즘 달러도 많이 올랐던데 얼른 라이브 켜서 살인미수범 자수한 거 영상으로 올려서 달러 벌어와서 애국해야 할 거 아니냐고. 이런 미치, 저거 호태영 아냐? 저 인간이 왜 저기에 있는 거야? 그 마귀알몸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 상황이야. 호태영 혼자 전부 다 뒤집어 쓰겠다는 말이잖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니들이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나오는 대로 막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간 것 같아 보여. 저럴 거면 나랑 상의라도 하고 갔어야지. 도대체 왜 혼자 간 거냐고. 하지만 역시 호태영이야. 내가 알고 있는 호태영이란 사람은 남이 뒤통수 때리는 쓰레기가 아닌 저런 의리 있는 남자가 맞아. 김유진 씨 면회 오신 윤강철 씨는 지금 바로 면회실로 입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사모님 먼저 뵈야 하니까 호태영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호태영은 왜 아무런 계획 없이 저런 사고를 쳐서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사모님 얼굴을 뵐 수 있어. 스스로 자수한 거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전부 이야기해보도록 하시죠. 짬뽕산 절벽에 위치해 있는 집에서 제가 황미자란 여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수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엉뚱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전호태 씨는 피해자로 전환되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긴급 체포 상태가 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호태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적으로 검사에게 조사받게 될 겁니다.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자수하셨을 테니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전호태 씨,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부 이해하신 거죠? 제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쯤 풀려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려면 전호태 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야 합니다. 당신의 자백이 사실로 입증되면 우리는 즉시 구속된 그분이 무고하게 형을 확정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 집행이 정지되고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됐어. 오전에 변호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그대로야. 내가 경찰과 검찰에서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자세히 말한다면 분명 김지원 그 인간이 범인이라는 걸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경찰관님, 아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변호사님. 전호태 씨를 변호하게 될 법무법인 김밥앤 청국장의 이석임 변호사라고 합니다. 살인미수로 자수하러 온 사람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온 거야? 그것도 법무법인 김밥앤 청국장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제 의뢰인 전호태 씨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모든 법적 절차는 저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단순한 피의자 조사가 아닌 더 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호태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일어나기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얽힌 배우에 대해 가감없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의 살인미수 자백에 앞서 황미자 씨를 밀게 된 상황적 배경과 그 일에 연루된 제3의 인물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히 은채 씨가 사모님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했던 변호사를 알려줘서 여러모로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모님이 뒤집어 쓴 모든 누명이 하나씩 벗겨지게 될 거라고. 사모님을 도울 수만 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 해. 사모님, 저 왔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 거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강철 씨도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사모님, 죄송해요. 강철 씨가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오히려 제가 강철 씨한테 고맙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사모님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사모님을 이곳에서 꺼내드릴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까지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강철 씨,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럭저럭 사는데 나쁘지 않아요. 막상 사모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와서 정말 괴롭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곳은 사모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잖아. 내 모든 걸 걸고라도 반드시 사모님을 이곳에서 꺼내드려야겠어. 강철 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부탁이라도 제가 전부 들어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말씀하세요, 사모님. 도대체 사모님은 어떤 부탁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강철 씨, 남석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남석 씨 좀 꼭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냥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아무도 모르게 잠수 타버린 그 스마트한 아저씨 이야기야. 지금은 그 스마트한 아저씨를 찾아야만 지독하게 엉켜버린 이 실타래를 한 번에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보여. 사모님께서 저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 거절하지도 못하겠네. 교도소에 있는 당신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걱정만 하시는 사모님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하긴 그게 사모님이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호태영은 대형 사고까지 쳐버리고 잠수 탄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머릿속이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제가 반드시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강철 씨. 그리고 짬뽕 보살님께서 어제 남석 씨 찾으러 먼저 가셨으니까 보살님께 연락해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 꼭 부탁드릴게요, 강철 씨. 사모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스마트한 아저씨 걱정뿐인 것 같아 보여. 만일 그 인간이 사모님과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사라진 거라면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3180번은 이제 수감실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모님, 제가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꼭 몸 건강히 잘 계셔야 해요. 스마트한 아저씨 찾는 대로 바로 사모님 뵈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고마워요, 강철 씨. 강철 씨도 건강하셔야 해요. 막상 사모님 얼굴을 직접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찬해지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까 사모님께서 그 보살 아줌마가 스마트한 아저씨를 찾아왔다고 한 게 맞지? 그 보살 아줌마가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GPS라도 달아놓은 상황은 아닐 텐데 어떻게 찾으러 갔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설마 길 안내해주는 귀신이라도 불러서 찾으러 간 건 아니겠지? 참, 호태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본다는 걸 깜빡했어. 설마 정말 잡혀 들어간 건 아니겠지? 은채 씨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머리가 더 상쾌해졌어. 내일 추가 조사 받을 때 변호사님과 상의한 대로 모든 걸 전부 이야기한다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무죄까지 입증될 테니까 머지않아 사모님은 교도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엔 사모님한테 엿먹였던 진짜 범인인 김지원 네가 잡힐 차례라고. 아마 김지원이 진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나까지 무죄가 입증될 테니까 괜찮다고. 오늘 피해자 전호태 씨 조사는 끝났으니 짬뽕 구치소로 이동합시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교도소에 가 있었을 거라고. 나도 이제 짐승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볼 거야. 그런데 은채 씨가 너무 보고 싶다. 미안해요, 은채 씨.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영상들 미리 보기와 오직 멤버십에서만 독점으로 공개되는 숨겨진 많은 비밀 예약도 시청 가능하십니다.